소비자와 업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드립니다. CCBB의 MC 정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 대표 박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그 방송이 많이 나갔는데 느낌이 주변에 어때요?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요? 이게 뭐 주변에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소비자분들도 정말 많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두세 분 정도가 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머, 이게 원래 찐팬이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네. 오늘 또 이제 그 팬심을 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또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봤습니다. 세탁, 수선 쪽 이런 사연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분쟁 사례 많거든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오늘 조정관님을 안 모실 수가 없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영우 변호사처럼 열정적으로 분쟁 조정을 했던 예, 한국소비자원의 이선동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연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야. 네. 네. 다 제각각 다른 솔루션이 준비가 돼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희는 조정관님만 믿고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세탁하는 방법 특별히 뭐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저는 그냥 뭐 두꺼운 외투 말고는 무조건 세탁기 그냥 찬물에 돌려버리는 굉장히 FM인데 대충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스웨트가 이렇게 쫄티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 바지가 레깅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세탁 방법을 꼭 준수하면서 이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바지가 레깅스가 됐으면 네. 그거를 입습니까 버립니까? 버려야죠. 아니 간혹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근데 가장 솔직히 편한 게 다 때려놓고 돌리는 건데 맞아요. 순간적으로 다 돌린 다음에 이거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색깔 왜 이래? 막 네. 이러면서. 분홍색 색깔 나면서 청바지 같이 빨면 잘못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약간 고가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세탁소에 맡겼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100%로 마음에 들었던 경우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한두 번 정도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쟁 사례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쟁이 엄청 많습니다. 벌써 900건이 생겼고요. 연간 한 2,000건 정도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충 일단 어떤 소재를 던져도 기본적으로 거의 1000단위는 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해 구제로 넘어온 건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제 가을 되니까 살짝 이제 긴팔하고 외투 꺼내잖아요. 그때 세탁소 자주 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많이 또 있겠어요. 네, 겨울이 끝나고 간절기. 또 이제 겨울로 꺼낼 때 이때 이제 분쟁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사연을 그럼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세탁소를 20년째 운영 중인 세탁소 사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손님이 저희 세탁소에서 점퍼를 세탁 후에 옷이 줄어들었다고 컴플레인을 거셨어요. 확인해 보니 옷이 줄어들어 소매 안감과 겉갑 부분에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찾아가실 때 바로 확인을 했다면 모를까 손님도 집에 가서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탁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세탁소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20년이나 했는데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까요? 아무튼 뭐 손님은 점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류가 명품이라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인정이 된다면 어디까지가 제 과실이고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이거는 근데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죠. 제가 웬만하면 사장님 편에서 방어를 하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배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도 약간 동의하는 바입니다. 거의 뭐 처음으로 의견이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새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가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좀 자리를 좀 바꿔보고. 아니 다음부터는 조정관님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정. 네,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사장님은 난 억울하다, 난 책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나타난 정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손해배상하게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일단은 책임 있는 걸 일단 가정을 하고 좀 얘기를 좀 전개를 할까 하는데요.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해서 발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자 책임 면제. 예. 첫 번째는 이제 제품이 이거 세탁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뭐 특별한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인수증을 이렇게 서명 날인을 받아두거나 하는 경우 책임이 없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통보를 했는데 30일이 경과하도록 안 가져가는 경우. 사업자께서는 계속 이걸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간이 경과가 돼서. 그렇죠. 예, 책임을 면제할 수 있고요. 그 통보를 안 한 경우에도 세탁 예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안 가져가면 또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장님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인데 사연은 바로 컴플레인을 거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냥 집에 가면서 바로 전화를 거신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가 제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일단 배상 책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일단 좀 보고 일단 의무가 있어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배상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하죠. 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이 소비자가 구입할 당시의 가격, 또 언제 구입을 했느냐, 또 내가 또 얼마나 입었느냐 이런 기간을 가지고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이제 해당 점포의 내용 연수라든지 사용 정도를 감안해서 배상액을 정하고 있거든요. 점포인 경우에는 보통 4년으로 내용 연수를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점포가요? 네네. 그 4년 내에서 이제 얼마만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배상액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언제 샀는지 얼마 주고 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소비자도 정확하게 구입을 언제 했는지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을 못 하게 되면은 이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명품 점포라고 했으니까 막 이런 경우는 보통 찾아보면 구입액과 구입 일자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명품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는 없는데 아는 분들은 여기 좀 많으신 분요? 뭐 열면은 막 이거 언제 샀더라. 하나도 없어서 그것만 기억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반 의류는 헷갈리죠. 헷갈려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보니까 이게 계절마다 옷을 사요. 그렇죠. 그게 또 1, 2년 지나면 언제 도대체 어디서 내가 얼마에 샀는지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기억을 영수증도 못 찾겠고 기억에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되게 많이 생겨요. 손해배상 산정을 할 일이 생기면 또 그리고 또 맡겨놨더니 분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실하는 경우는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도 이제 다툼이 생기고 또 이제 맡길 때 하자가 이미 생긴 것인지 세탁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이게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인수증에다 다 체크를 하면 인수증이요? 네, 서로의 책임이 분명하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거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인수증에는 사업자의 배상 의무라든지 배상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고 또 인수할 때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해결이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분들께서는 인수증을 써서 소비자에게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말이죠. 이 고객님께서 지금 컴플레인을 거셨는데 구매 날짜랑 가격을 만약에 모른다 내가 아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명품이긴 한데 가격을 몰라. 가격을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영수증을 구해오면 되는데 구해오라고요? 근데 못 구하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죠. 못 구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세탁 금액의 20배. 예를 들어서 7,000원이다. 그러면 14만 원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배면 완전 센 거 아니에요? 아니 하이패스가 10배야. 그러니까요. 20배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이제 못을 박아뒀죠. 아니 점포 같은 경우 보통 비싸게 받으면 뭐 5만 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20배면 100만 원이네. 그렇죠. 예. 고급 그 여성들 코트라든지 명품 코트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그런 옷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20배 해도 그 가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많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고객이 입증은 못 하는데 네. 내가 이 옷을 1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뭐 얼마를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배를 해도 14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막 이분이 뭐 10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14만 원을 이제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럼 일단 그렇게 뭐 가격은 정해졌는데 네. 이 세탁물에 대한 기준 예.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냐 이것도 네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무한정 네. 배상해 줄 수는 없잖아요. 35년 있다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살았었는데 그때 잘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소비자원에 30년 전 이불을 배상해 달라고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아니 30년 된 거를요? 예. 계산도 안 돼.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아 1992년 거로 지금 바꿔서 배상을 하면 그러니까 오래된 걸 이제 해오는 경우는 반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세탁업 그 표준 약관에 6개월, 인도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 사장님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네. 소비자원에 이제 그 고객들이 그 피해 구제를 접수하려면 이 과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전문가로서 이렇게 딱 보면 알아? 딱 보고 알 수 있는 일이면 사실은 소비자원에 접수도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알 수는 없고요. 그때는 그 물품, 그 세탁물을 우리 소비자원에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네. 접수를 해서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아는 전문가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진통명품 이런 것처럼 신라시대, 그렇죠. 고려시대 이렇게 세탁업 중앙회에 기술 전문가들을 이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우리 소비자원에서 섬유 제품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우리 소비자원 직원. 특수하게 원단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류 제조업체에도 관여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이 이렇게 세 군데에 발생하거든요. 보통 소비자 관계는 사업자, 소비자 둘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게 의류를 제조한 업체의 책임인지를 알기 위해서 거기 또 전문가들. 그래서 세 분 이상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것들은 일단 육안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 명의 이제 의견이 모아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더 디테일한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성 세제를 세탁해야 될 것을 가루비누 같은 알칼리성으로 했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UV 빛을 쬐서 이게 어떤 세제를 했는지 진짜 제대로다. 과학수사대야. 하고 이제 검포 마찰을 해서 이염이 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탁 과정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기도 하고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서 이것이 소비자 책임인지 아니면 의류 제조업자 책임인지 아니면 세탁소의 책임인지 이것을 가려내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죠.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몰아서 예. 또 두 번째 네네. 솔루션을 기대하면서 네.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CCBB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한 1년 반 전에 용돈을 모아서 장만한 가죽 스니커즈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신발 세탁을 맡겼다가 다시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신발이 망가졌어요. 신발 상태를 보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색은 번져 있고 가죽은 벗겨지고 스웨이드 로고는 보풀 천지고 정말 열심히 알바해서 어렵게 구한 신발이라 중요한 날에만 신으면서 아껴서 사용을 했는데 세탁 한 번에 다시는 못 신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화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세탁소 사장님께 신발 비용 변상을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입장은 딱 이렇습니다. 학생이 그 비싼 신발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 나는 그냥 일반 운동화인 줄 알고 그냥 물세탁을 했지. 세탁 비용이랑 그 수선비 정도는 내가 배상을 해주겠는데 신발 구입비를 주는 건 좀 그건 좀 오바지. 하지만 저는 처음 신발을 맡길 때 사장님께서 신발을 확인하면서 세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맡긴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세탁을 못한다고 말해주셨으면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어찌되었든 사장님의 세탁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거니 신발값 6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업주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네. 특이하게 소비자분이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당연히 신발 구입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혹시 지금 신고 있는 신발에 네. 무슨 태그 같은 거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탁 방법 이런 거. 옷에는 다 그런 게 다 붙어 있죠.
네, 정정 제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되는데 신발은 원래 그 치약 칫솔에서 문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방이에요. 싹 닦이거든요. 이제 신발은 판매될 때 네. 그 안에 그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야, 그 설명서에 그게 있다고요?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신발은요, 운동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발은 세탁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아, 신고 네. 버려라. 왜냐하면 요즘 운동화는요, 그 가죽이 포함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네. 우리 가죽 구두 세탁소에 가서 세탁하거나 막 세탁기 돌리지 않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죽류가 포함돼서 구두랑 마찬가지니 이건 세탁을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비싸게 샀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전문가인 세탁소에서는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분들은 이제 세탁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세탁소에 들어가는데 세탁소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드니까 일단 세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신발은 세탁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받아서는 안 될 물건을 받아서 세탁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장님 책임입니다. 어머.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걸 아예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 진짜요? 안 받아야 된다. 다만 이제 세탁 전에 이거 형태감이 변할 수도 있고요. 색깔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고지하고. 형태가 변하고 신발의 색깔이 변하면 다른 신발 아니야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설명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변하더라도 냄새 안 나는 걸 선택하도록 세탁을 해달라 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선택할 기회를 사전에 고지하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역시 인수증에다가 이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명을 받아두면 우리 사장님들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인수증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쵸. 신발을 맡기는 입장에서 네. 제일 첫 문구가 신발의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고민이 되지 않나? 형태가 바뀌는데 신발이. 그렇게 중요한 걸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확실히 인수증 중요하다. 네, 네. 이 말씀이시죠? 일단 그러면은 뭐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그 신발에 대해서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발에 대한 책임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우리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이제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 비율표가 있어요. 비율표가? 예. 거기 우리 신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이나 특수 소재로 된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일반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가죽으로 된 스니커즈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3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1년 반 정도 신었다고 했으니까 60만 원에 한 50%인 30만 원을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탁비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탁비까지. 네네. 예. 아니 배상 비율표라는 것 자체도 아예 처음 들어봤는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면으로 된 그런 신발도 있고요. 가죽이 중간중간 포함된 것도 있고요. 전체가 가죽인 것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신발이.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 그냥 깨끗하게 신으시는 게 좋고, 냄새 안 나게 잘 신으시죠. 노력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솔루션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한 동네에서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손님으로부터 무리한 배상 요구가 들어와서 시시비비에 사연을 보냅니다. 그 손님은 정장 바지 수선을 맡겼어요. 바지 허리가 너무 크다며 허리를 줄여달라고요. 거기에 덧붙여 기장이나 통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하는 수치만큼 줄여드렸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선한 그 바지를 다시 찾아와서는 바지 핏이 너무 달라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적은 치수의 수선도 아니었고 허리 부분이다 보니 허리 밴드 아래 부분까지 수선을 했기에 바지 모양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손해배상이라니요. 재수선까지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바지값 변상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못 입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혹시 이 바지 제가 구입 비용 전체를 배상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따로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줄여주란 대로 딱 맞춰서 줄여준 거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 마치 핏이라는 게 밥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핏이 조금 달라요. 그때 기분이 좀 다르는데 사장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재수선을 해드리겠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조정관이 봤을 때는 뭐 이게 틀린 답입니까? 틀린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이제 민법상 이런 수선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도급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생긴 때 도급인은 그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 보수 청구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은 허리를 줄여달라라는 도급 계약이고요. 사업자분은 허리를 줄여줬기 때문에 하자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원에서는 이제 그 제품을 받아서 이제 심의를 하거든요. 만약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형태감이나 디자인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것은 도급 계약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 주된 계약인 이 수선 계약에 이제 부속해서 이것이 형태감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부수적 채무라고 하는데요. 이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파츠 핏이 변하다라는 주관적인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주 심각하게 변한 경우에는 이제 그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형태감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서 그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수선이나 약간 수선비 환불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환불할 책임도 없습니다. 수선비에 대해서 환불한 책임이 없는데 다만 이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래도 내가 재수선은 뭐 해줄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꼭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재수선을 통해서 그 핏의 어떤 형태가 변화를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걸로 서로 협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그렇듯이 소비자와 업주 간의 분쟁은 늘 이 상호 소통, 이해와 배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에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늘처럼 CCTV 영상을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요. 소비자원 기업성장응답센터 SOS 한라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